하나씩 클래스의 생성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성자와 생성자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필드 초기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과 디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클래스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의 필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 클래스 안에서 기본적인 생성자와 생성자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매개 변수, 객체 초기화라든가 오버로딩, 그리고 디스 함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제 생성자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이제 어떤 생성할 때 초기화를 담당한다. 생성자가 어떻게 객체를 초기화시키는지 그 기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클래스로부터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어서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객체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서 보통은 객체의 객체의 어떤 변수들을 초기화시킬 때 사용한다. 어떤 객체에 대한 초기화를 우리가 하고 싶은 값들이 있으면 생성자 함수 안에서 그걸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객체 초기화라는 거는 뭐냐?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사용할 준비를 해놓는 것이다. 그래서 생성자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힙 영역에 객체가 생성되고 객체의 번지가 스택에 있는 이 변수 안으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성자는 우리가 클래스 내부에 생성자를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 자체를 생략할 경우에는 바이트 코드에 자동으로 추가돼서 이런 기본적인 생성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생략하면은 자동으로 얘는 이미 존재하는 바이트 코드에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타입으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주시고요. 생성자 함수는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함수임을 표시하고 중괄호에서 중괄호로 해놓으시면 돼요.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아도 new 그 다음에 생성자 괄호로 객체를 생성 가능하다. 예. 이제 my카는 new카라고 해가지고 얘를 생성자 함수로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본 생성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소스 파일이 카.java 파일이 있는 거예요. 클래스 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저희가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선언된 게 없죠. 그런데 실제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에는 퍼블릭 타입의 카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 함수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는 어떻게 선언하느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주시고 괄호 안에다가 매개 변수 생략도 가능하고 있으면 매개 변수를 계속 컴마로 구분해 가면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에서 중괄호까지가 생성자 함수에 실행되어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 자체는 선언도 해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 타입의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이런 식으로 주시고 그 안에다가 기능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명시적으로 선언되었을 경우 반드시 선언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명시적으로 카라고 한 다음에 모델이 있고 컬러가 있고 맥스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링 그렇죠. 인트 타입이죠. 그럼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new 카 한 다음에 모델 그 다음 스트링 타입으로 컬러 스트링 타입으로 그 다음에 인트 타입으로 맥스 스피드를 주셔야지 이 생성자를 이용한 객체 생성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생성자 필드를 초기화할 때는요, 생성자에서 이제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클래스가 있어요. 코리안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네, 인스턴스 변수가 있죠. 보면은 뭐 nation,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ssn이 있어요. 스트링 타입이고 하나는 초기화 시켜놨죠. 그때 이 코리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new 코리안하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거의 생성자 함수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new 코리안 다음에 뭐 줘야 돼요? 그렇죠. 스트링 타입의 n과 s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n과 s를 받아서 이 안에서 뭘 하느냐, 생성자는 여기 name과 ssn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들 어때요? 초기화를 시키고 있죠. 주는 값으로.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메인 함수에서 또는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자, 코리안 타입, 이 클래스 타입이죠. 코리안 타입에 k1이라는 변수와 k2라는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new korean 객체를 만들죠. 자,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신 뭐예요? 그쵸, 이 생성자 함수에 매개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과 또 하나의 스트링 타입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K1은 만들어진 객체 안에 뭐가 있어요? 그쵸, nation, 그 다음에 name, ssn인데 이 name과 ssn에 박, 자바, 그 다음에 요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객체는 김자바와 이 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K2는. 네. 보통은 이제 필드를 초기화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클래스명, 그리고 이게 이제 생성자죠. 생성자 클래스명하고 똑같아요. 생성자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보통은 필드들을 초기화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매개 변수하고 필드명이 똑같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필드명이 name하고 ssn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name하고 ssn이면 name을 name에 넣어라, ssn을 ssn에 넣어라 하면은 이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name이고 어떤 ssn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매개 변수인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필드명인지 헷갈리겠잖아요. 그래서 필드명이라는 의미로 this.name, this.ssn 한 다음에 여기는 매개 변수들을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와 매개 변수 이름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this.field로 표현을 해라. 이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매개 변수에서 가지는 값과 필드가 가지는 값이 동일한 어떤 종류의 값인 경우에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쓰다 보니까 또 같은 이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this를 써서 서로 구분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봐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자, 여기에 생성자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주석 처리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도 생성자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스트링 타입의 n과 s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n을 name에 넣고 s를 ssn에 넣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코리안이라는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name에다 스트링 타입의 name과 ssn을 똑같은 이름을 얘들하고 필드명하고 매개 변수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럼 집어넣을 때는 그쵸, 이 필드명에 대해서는 this. 이런 식으로 앞에다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넣으세요 라고 하면 이 생성자 함수가 받은 값을 이렇게 필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코리안 example에 가서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코리안 타입을 가리키는 K1 선언한 다음에 new 코리안. 첫 번째가 뭐 줘야 돼요? 스트링, 매개 변수 두 개죠. 그래서 박, 자바, 점 요걸 준 거예요. 그러면 K1이 자, 가지게 되는 변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보면 K1이 자,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있겠죠. 객체 안에는 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객체 안에는 그쵸, nation도 있고 name도 있고 ssn도 있겠죠. 그래서 nation, 그 다음에 name, ssn 이렇게 있어서
여기 네이션 NA까지만 써볼게요. NA까지 해서 이게 대한민국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임에 이렇게 하면은 네임에는 여기에서는 뭐가 돼? 박자바가 들어가겠죠. 박자바. 그 다음에 SSN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번호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11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때 출력하세요. K1에 있는 네임, K1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네임 첫 번째, 두 번째 건, 요거를 가리키면은 뭐가 출력되겠어요? 박자바가 출력될 것이고요. K1.name, 요게 출력되겠죠? K1.ssn이다. 그러면 K1이 가리키고 있는 SSN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땡땡 한 다음에 요 값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금 전에 집어넣었던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K2도 이번에는 어때요? K2가 가리키는 곳에 이쪽에다 넣어볼게요. 똑같은 객체가 힙 공간에 만들어지고 New Korean 김자바 하고 넣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네이셔널 해가지고 네이션 한 거는 대한민국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는 여기는 김자바라고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SSN에는 방금 전에 준 이 값이 들어가겠죠. 930525 뭐 이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에 K2.name 땡땡 한 다음에 K2.name 값 가져와라. K2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name 값을 가지고 오니까 김자바 그리고 SSN 값 출력해라. 그래서 K2가 가리키는 곳에는 SSN 값 출력하니까 여기는 이 값이 나오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명령 잘 보세요. New Korean 여기도 New Korean 자, 생성자를 이용해서 유연산자와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수들이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그때 여기 보시면 문자열 이거는 이 생성자 함수가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연산자로 호출하는 순간에 이 박자바가 여기 n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이 s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생성자가 자동 실행되고 또 이 부분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자동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객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생성자도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오버로딩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매개 변수를 달리해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명 쓰잖아요. 그럼 생성자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름으로 이 클래스하고 같은 이름을 쓰고 또 매개 변수를 쓰는데 이 두 개는 개수가 다르거나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가 다르게 선언이 되면 서로 다른 생성자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public 클래스 카가 있어요. 이 안에 생성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카. 얘는 매개 변수 없는 거죠.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 받는 애, 스트링 타입의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세 개의 매개 변수죠. 스트링 두 개, 인트 하나. 얘들은 서로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 다른 생성자다 라고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첫 번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new car. 두 번째 생성자를 이용할 때는 스트링 타입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new car의 그랜저. 자, 두 번째는 모델과 컬러 두 개가 스트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new car 그랜저 흰색. 여기는 세 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랜저 흰색,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는 인트 타입이니까 숫자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를 쓰실 때는요, 변수의 타입, 이런 뭐 어떤 타입이냐, 뭐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냐, 인트 타입이냐, 또는 개수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다음에 선언된 순서를 서로 바꾸면 또 다른 그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언된 순서가 같은 경우나 매개 변수 이름만 바꾸는 것은 생성자 오버로딩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 타입, 개수, 선언된 순서가 같아버리거나 매개 변수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똑같은 생성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의 모델, 컬러 모델이잖아요. 순서 바꿨을 뿐인데 둘 다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이죠. 여기도 스트링이죠. 그럼 얘는 같은 그 생성자로 보는 거예요. 오버로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애가 뭐 인트다라고 다른 타입을 갖는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생성자로 인식을 해요. 근데 같은 타입의 같은 개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생성자로 인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생성자 오버로딩 예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카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게 카.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인 것.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요? 두 개인 것. 모델하고 컬러 이렇게 두 개죠. 매개 변수가. 얘는 세 개인 것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역할은 아무것도 그냥 객체 생성할 때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그쵸? 이 모델에다가 모델 받은 그 타입을 넣어주는 거. 이렇게 얘는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칸은 모델하고 컬러를 그쵸? 이 값 매개 변수로 채워주는 거고,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까지 세 개 다 채우는 애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메인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클래스를 두 개 생성해야 되겠죠? 패키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패키지 같은 패키지 안에다가 프로젝트 만들어서 패키지명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카.자바 만드시고 두 번째 카 이근체풀.자바 파일 하나 만드셔야 돼요. 클래스를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대신에 하나는 메인 함수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드세요. 왼쪽에 있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 이그젠플을 만드시면 돼요. 그 안에서 보니까 카1은 뉴카예요. 어떤 생성자 썼어요? 그렇죠. 요 생성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1.컴퍼니 해가지고 카1에 있는 컴퍼니 값 현대자동차 들어가 있죠. 요거 그냥 출력한 거예요. 엔터키 치고 내려가서 자, 두 번째는 뉴카 다음에 자가용. 그쵸. 문자열 하나 줬네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있는 요거 생성자 쓴 거네요. 요걸 이용해서 얘는 자동으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모델까지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컴퍼니하고 현대자동차 모델은 자가용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개. 그쵸. 매개 변수로 두 개를 썼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한 거예요. 자가용 빨강.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자가용 빨강이라고 결과 여기 나오겠죠. 카3.컬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생성자를 써서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뭘 보고 얘가 실행이 되냐면요. 여기 객체 만들 때 쓰는 매개 변수 개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문자열, 숫자. 그래서 문자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생성자가 자동 호출이 돼서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값을 여기는 택시 검정 200으로 자동으로 다 집어넣고 그 값 불러다가 출력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거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봐보세요. dis.모델에 모델 넣어라. 또 여기도 dis.모델에 모델 넣어라. 뭐 반복되죠. 막 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생성자를 저희가 생성자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그 명령어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코드만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this라는 함수 코드를 쓰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는 함수가 this 함수예요. 그래서 필드 초기화 내용을 하나의 생성자에다만 집중해서 작성하고 나머지 생성자는 초기화 내용을 가진 생성자로 호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 증가 시에 중복 코드 발생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다. 클래스 안에서 this 한 다음에 매개 변수 값들을 넣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문 넣고요. 대신에 이 this라고 하는 거는 모든 클래스의 첫 번째 줄에 반드시 써야 돼요. 생성자 첫 줄에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카는 모델만 봤는데 이렇게 이런 값을 넣어라 라고 하고, 두 번째 카는 모델하고 컬러를 매개 변수로 봤는데 이렇게 넣어라 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도 똑같은 중복된 코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 마지막에 있는 3개짜리 여기 있는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가진 애가, 그쵸, 여기에서 이제 공통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디스 한 다음에 어때요? 모델과 은색 250 이거를 집어넣을 때 그냥 이걸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is라고 하고 3개의 매개 변수를 주면 생성자들 중에서 이건 매개 변수 1개고 얘는 1개, 2개고 얘는 어때요? 1개, 2개, 3개잖아요. 3개짜리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해도 모델 컬러 250을 줬기 때문에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호출할 때는 this라고 하는 걸 맨 위쪽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이 명령어 나머지 명령은 이 아래쪽에다가 와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생성자 똑같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네 번째 있는 생성자는 각각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는 거, 매개 변수 3개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호출하는 곳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호출했고, 얘도 3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서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this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카 1 만들 때는 6카잖아요. 그러면 얘 그냥 쓴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똑같이 만든 거고, 여기서는 자가용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짜리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요 생성자를 이용한 건데, 얘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델명 넣어주고 나머지는 널하고 제로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 값에다가 모델명 자가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는 널 값,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는 제로를 넣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출력 한번 한 거고요. 얘는 자가용 빨강, 그러면 자가용하고 빨강 모델하고 컬러에 들어갔는데 그때 모델과 컬러 값을 그리고 나머지 0을 넣었어요. 맥스 스피드 0으로 넣어서 얘를 호출한 거죠.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만들지만 실제로는 얘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있는 칸은 이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실행된 겁니다. 이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에서 this를 쓰게 되면은 동일한 이런 어떤 명령어가 중복돼서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생성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생성자, 클래스 선언 시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가되는 생성자입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생성자를 선언할 때는 명시적으로 선언이 가능하고,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은 기본 생성자는 생성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생성자 호출 시에 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고요. 객체를 초기화할 때는 생성자 내부에서 필드 값을 초기화하거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초기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객체를 초기화할 때 바로 여기 생성자 함수를 쓰면은 자동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이름의 생성자 함수를 매개 변수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생성자 오버로딩은 생성자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것.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펑션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것도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this 아주 중요한 그 함수입니다. 이것도 객체에서 생성자를 또 다른 어떤 생성자를 호출할 때 thi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이게 유용하게 잘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his 함수까지도 좀 잘 해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생성자는 객체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클래스명과 생성자명은 같다.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생성자는요, 리턴 타입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퍼블릭 다음에 생성자 이름이 바로 나온다거나 뭐 퍼블릭 인트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거, 인트 같은 이런 리턴 타입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여러분은 뭘 한번 해보시냐면은요. 예, 제가 여기 생성자 오버로딩 부분 있죠. 생성자 만드는 것부터 오버로딩 한번 요거 실행해 보시고요. 이거를 간략하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코드들을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생성자 만들다 보면. 그래서 this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이 소스로 한번 바꾸어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둘 다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중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